우리의 일상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담아드립니다. 충청은 오늘입니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건, 사고부터 법률, 경제 지식에 이르기까지 알수록 지혜가 쌓이는 시간이죠. 충청은 오늘 사사건건에서 최근 들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 교제폭력, 데이트 폭력이라고도 하는 교제폭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제 옆에 자리해 주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먼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대전 유성경찰서 여성보호계 계장 최동선 경감입니다. 여성보호계는 교제폭력을 비롯해서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으로 피해자 보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예. 최동선 계장과 함께 교제폭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이 교제폭력이라는 단어보다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실 겁니다. 일단 계장님, 교제폭력과 데이트 폭력은 뭐 같은 의미의 말인 거겠죠? 네, 맞습니다. 데이트 폭력과 교제 폭력은 지금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청에서는 이를 교제 폭력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그 데이트 폭력에서 주는 어감이 마치 연인 간에 일어난 일이 가볍게 치부되거나 범죄의 심각성을 좀 희석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경찰청과 수사기관에서는 교제폭력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칫 경각심을 늦추지 않도록 이제는 교제폭력이다라고 해야겠고요. 그런데 계장님, 교제폭력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점점 더 자주 이제 관련 소식을 접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폭력을 넘어서 살인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건데요. 저도 이제 딱 기억이 되는 게 지난 4월에 있었던 일이죠.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이른바 명문대 그 의대생 그 살인 사건이 생각이 나는군요. 네. 예. 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 명문대 의대생으로 알려진 20대 최모 씨가 그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여자친구를 강남역 그 인근 건물 옥상으로 유인을 해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입니다. 예. 최 씨는 범행 전에 그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보아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최 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 수학 능력 시험에 만점자로 받고 유명세를 탔던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최 씨는 구속 후에 심리 분석 결과 폭력 범죄 재발 위험성 평가가 높게 나와서 언론에 보도되었고 현재는 지금 살인 죄명으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교제 폭력 하면 이제 방금 설명해 주신 그 의대생 살인 사건처럼 20, 30대 그러니까 청년층의 연인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계장님 실제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억으로는 지난 5월 30일 발생한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사건으로 언론에서 나왔는데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이 사건의 경우는 피의자도 피해자도 모두 60대입니다. 경찰이 범행의 어떤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을 이유로 먹으셨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도 했고요.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면 65세 박학선 씨 되겠습니다.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헤어짐을 요구하는 60대 그 여성분과 그의 그 딸 3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망했다가 1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힌 사건입니다. 이처럼 주로 이제 젊은 층에서 발생하던 교제 폭력이 최근에는 중년, 그다음에 노년층에도 발생하는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고요. 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입니다. 교제폭력 피해자 연령층으로 20대가 물론 제일 높지만요. 40에서 60대 비율이 전체 32.4%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것만 봐도 교제폭력이 어떤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건 맞습니다. 네. 예. 통계로도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연령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게 이제 지금의 교제 폭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제 폭력의 유형은 또 어떨지,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우리가 교제 폭력이다라고 봐야 할까요? 교제폭력은 법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성 범죄인데요. 연인이었거나 지금 현재 연인인 상태에서 총칭해서 교제폭력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제폭력의 경우에는 이제 형법상
협박, 그다음에 폭행, 살인, 뭐 강금 이런 죄명을 의율해서 적용하는데 교제폭력에 대해서는 법적인 정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그 스토킹 범죄도 뉴스를 통해서 또 접하게 되잖아요. 스토킹 범죄도 그러니까 일종의 교제 폭력의 하나다. 뭐 특히나 이제 연인 사이였다 헤어졌을 경우에 또 교제 폭력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네, 거겠죠. 맞습니다. 네. 교제폭력에서 교제폭력 양태의 스토킹 범죄가 있는데요. 여러 유형 중에 네, 있다. 맞습니다. 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연인이었거나 연인 상태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이제 스토킹 범죄라고 하고 있는데요.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는 2021년 4월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돼서 처벌과 제재의 대상이 명문화되었습니다. 네. 또 고무적인 것은 위치 추적 전자장치라고 해서 전자발찌라고 하잖아요. 요것을 부착할 수 있는 법령이 생겨서 좀 더 강력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 저도 뭐 이제 지역민들께 뉴스를 전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이 요새 들어 정말 교제 폭력에 관한 뉴스가 진짜 늘어난다 느끼거든요. 교제 폭력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건지 실제 어떻습니까? 네.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네. 교제폭력 신고 건수가 2022년 9월 기준으로 약 5만 2천여 건에서 1년 사이에 5만 8천여 건으로 무려 11%가 증가했습니다. 1년 사이에도 이렇게 늘어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한 검거된 피의자 수를 살펴보면 같은 기간 9,800여 명에서 1,400명으로 6.2% 증가해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이 수치 외에도 교제폭력 특성상 신고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제폭력은 연인이거나 연인이었던 관계이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쉽사리 신고하지 못했을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또 가해자가 회유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직은 드러나지 않고 진행 중인 사건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드러난 통계 수치만 봐도 이렇게 교제 폭력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 건데요. 그럼 우리 지역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대전 지역 최근 추세를 알아보고 왔습니다. 지난 3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일단 신고 건수가 2021년 2,300건에서 지난해 2023년에는 3,251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예. 2년 만에 급격히 증가한 것을 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네요. 네. 요건 하루 평균 8.9건이 신고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교제폭력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709명에서 2023년 855명으로 역시 증가 추세입니다. 예.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가 확 느껴지는 게 하루 평균이 8건이 넘는다는 맞습니다. 것인데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 세태를 반영하듯이요. 안전 이별이라는 말까지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연인과 이별을 할 때 스토킹이나 폭행, 감금 같은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무탈하게 안전하게 이별하는 거, 이걸 의미하는 안전 이별이라는 말까지도 생겼구나. 참 안타까운데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교제 폭력이 만연해 있고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장님,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일단 사회적 인식의 문제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사회적 변화가 좀 있어서 교제폭력에 대한 신고 건수도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중에는 아직도 피해자가 어떤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신고를 꺼려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또 두 분의 관계가 또 개인정보를 서로 공유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보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신고를 네.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암수범죄라고 하는데요. 이 암수범죄가 또 힘든 이유는 이것이 갑자기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교제 폭력이 갖고 있는 폭발성은 정말 예측하기 어려워서 지금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는 관련법의 부재 그리고 약한 처벌 수위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교제 폭력 범죄나 피해자 보호에 관한 관련 기본법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없습니까? 네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형법에서 협박, 폭행 등을 이제 의율해서 사용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 근데 문제는 협박과 폭행이 사실은 반의사 불벌죄라고 그래서 좀 용어가 익숙치 않으실 건데 그 피해자의 어떤 의사에 반해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제도이거든요. 처벌해 주세요라고 해야 처벌할 수 있다는 네, 그렇습니다. 건데. 그래서 현장 경찰이 갔을 때 피해자에게 처벌을 원하냐고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을 때 네. 피해자의 경우에는 그걸 감추거나 아니면 철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이제 관계의 특수성하고 또 가해자가 그러다 보니 어떤 위법하다라는 상황에 대한 인식의 부재 때문에 네. 이 지금 이제 고죄 폭력의 증가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 자체가 여건이 어려운 상황인데 관련 법 자체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좀 의아한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물론 관련 법이 지금 없지만 최근에는 너무 이제 상황이 심각하고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교제 폭력이 이제 빠르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살인과 같은 이제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지는 만큼 처벌이나 보호 조치 등에 대한 법안 하루빨리 마련이 돼야겠습니다. 자, 충청은 오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교제 폭력에 대해서 대전 유성경찰서 여성보호계 최동선 계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계장님,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교제 폭력이 일어난 경우에 빠르게 이제 잘 대처를 하는 걸 겁니다. 교제 폭력의 이제 전조라고 해야 할까요? 뭐 이런 모습을 보이면 주의를 해야 한다 같은 뭐 좀 조언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사실 교제 폭력 사건은 그 실무적으로 현장 경찰들도 가장 까다롭고 예측하기 힘든 사건으로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우나 어떤 징후 없이 갑자기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예. 네, 반대로 어떤 그 심각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현장을 출동을 했는데 이제 단순 사안으로 종결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네, 예. 현장 경찰로서는 이 판단의 문제가 상당히 좀 곤란하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교제 폭력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교제 폭력 범죄의 패턴적인 부분을 좀 그 신고 내용으로 분석을 해보면 헤어지자는 말에 좀 상대방이 좀 격분을 해가지고 언어 폭력을 사용한다든지 물건을 부순다든지 예. 아니면 또 실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이별 통보를 받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 반응을 극심하게 거부 반응을 보이는 상대방이 있는 경우가 폭력과 같은 너무나도 네네. 극심한 그런 네, 반응이 그렇습니다. 있다. 이제 이런 경우. 물론 네. 물론 이제 거절당하면 다 기분은 나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폭력적으로 대응을 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교제 상태에 있으시거나 어떤 교제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제 상대방 파트너가 어떤 헤어짐이나 다툼이나 그리고 다시 만난다 이런 걸 막 자꾸 반복한다든지 네, 아니면 감정 기복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폭력적인 행동을 한 번이라도 했다든지 이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좀 바라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뭐 전조나 징후 조짐을 발견한 이후에는 발견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지 이게 혹 대처를 하려다가 오히려 폭력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인의 항상 그 상담이나 아니면 112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제 폭력은 그러니까 사전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주저하거나 심리적으로 좀 위축됐다 그러면 가해자에게 오히려 더 심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여유의 그런 심리적인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이 좀 감지된다 그러면 주변인에게 얼른 상담을 요청하거나 112 신고를 하거나 해서 더 이상 이제 이것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빠르게, 봅니다. 네네. 단호하게 네네. 대처를 하는 것이 네. 중요하겠군요. 만약 이제 정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 물리적인 폭력을 내가 이제 당했다라고 하면 이제 막상 닥치면 너무나도 막막할 것 같거든요. 네네. 신고를 이제 먼저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112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물리적 폭력은 단 한 번이라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연인이었고 또 그다음에 그렇죠. 그런 생각 할수 네네 있잖아요. 그런 네. 생각이어서 혹시 이제 묻어두거나 묵인하거나 한 번은 그냥 넘어가자. 네네네. 네. 근데 이것은 재범률이 높다고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물리적 폭력을 한 경우에는 한 번이라도 지나치지 마시고 112 신고를 해서 반드시. 신고 이력을 남겨놓는 게 좋겠습니다. 예. 신고를 이제 할 경우에 그렇다면 계장님 어떻게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최근 그 교제폭력 강력 사건이 연이어서 발생하면서 경찰청장이 별도의 법이 없더라도 면밀한 사건 분석을 통해서 스토킹 처벌법 등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라고 대응하겠다고 현장 지침이 네네 내려왔군요.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는 각 경찰서에 여성보호계에는 교제폭력 담당자와 피해자 안전 전담 요원이 있습니다. 예. 교제폭력 담당자는 위험 감지를 위해 매일 전일 신고된 거에 대해서 모든 교제폭력 사안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신고자와 향후에 있을 그 여러 케이스들을 설명하고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리고요. 피해자 안전 전담 요원 같은 경우에는 그 사안에 따라 좀 더 강력하게 스마트워치 지급이나 안전 순찰, 그다음에 CCTV 설치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네. 주변인이나 경찰 등과 어떤 적극적인 상담과 신고를 통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시스템에 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개인이 혼자 해결할 수 없고요. 하려 해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주변 지인이나 또 경찰에게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교제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남남도 아니고 연인에게서 피해를 당한 만큼 무엇보다 이제 심리적인 고통도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네, 경찰 외에 교제 폭력뿐만 아니라 또 가정 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으로 위기에 겪고 있는 그 분들을 위해서 여성 긴급 전화가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66을 누르시면 24시간 그 피해 상담 및 보호 시설 입소, 그다음에 관련 기관 연계 등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어떠한 관계에서도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자, 충청은 오늘 사사건건 대전 유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 최동선 계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계장님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교제 폭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충청은 오늘이 담아온 오늘의 정보 어떠셨나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교제폭력,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고 가해자는 관련법의 부재로 처벌을 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제폭력 역시 엄연한 범죄 행위라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고 또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꼭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